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다 예측한 부분이고 총평을 먼저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좀 특이한 현상이 일단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실은 반대하더라도 고민하는 척은 해왔는데 네.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하겠다고 한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서 아 이거는 원래 입법도 그렇고 이 정책도 그렇고 이제 정치가 협의해서 가는 건데 지금 현 정국은 협의의 여지가 없다. 그럼 강대강으로 대치하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이제 집권 여당은 아마 검찰을 동원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보복을 들어가겠죠. 검찰까지 동원할 수도 있다. 당연히 민주당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런 야당이 과연 김건희의 부정부패를 얘기할 수 있냐 이거를 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동원해서 원래는 총선 앞두고는 검찰 안 움직입니다 원래는. 네. 근데 아마 검찰을 다 동원해서 무차별 야당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검찰 동원해서 이번 특검법 통과에 대한 일정한 견제를 뛰어넘는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거고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하게 진행돼야 될 안건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에서의 입장 딱 정리가 되니까 저는 본회의에 참여도 안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은 67%가 넘는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을 하고 있음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변 대표님 이야기했지만 지금 최근에 용산이나 정부나 국민의힘의 입장들을 보면 이 김건희 특검을 사고 민주당과의 전면적인 전쟁 선포에 준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67%에 이르는 국민들이 17명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특이 현상으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럼 이게 한 이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전에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혹시 여론의 변화 또는 동정론이 좀 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특검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혹시 여론이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변 대표? 근데 이게 지금 워낙 오랫동안 누적되고 묵은 문제여서 70%대까지 나온 것도 있어요. 특검 찬성 여론이. 그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죠.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권 전부터 문제된 게 한 2년째 끌고 왔으니까 도저히 검찰이 김건희와 소환 못하는 부분들이 다 드러나서 이건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돼서 왔으니까 이거는 여론에 움직일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미 그건 각오하고 지금부터 일전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책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야당이 특검법 통과시켰다고 너희 검찰로 보복을 해? 그렇게 가서 아예 총선을 그냥 완전히 이제 이 특검과 검찰 수사판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집권 여당이니까 검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정 정도 영남권이나 보수 노인층표, 시멘트표 있으니까 서로 막가파로 나가면 이길 수 있지 않냐.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야,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정치평론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 17명이 반대하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30%의 뜻을 가지고 총선을 돌파한다. 이게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거고 헛웃음이 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소영길 대표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송 대표의 이 돈봉투 전 누명이라고 보는데 누명을 덮어 쓴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네. 그거 차례로 바로 소환 들어가겠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여론을 환기시켜 보겠다고 이제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이 특검법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과연 퇴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여론도 그러면 크게 변하는 게 없다 이렇게. 여론은 그대로 가는데 예. 그러니까 여론 자체는 7대3 아닙니까? 7대3과 예. 8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완전히 정치를 파괴하고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 국민이다. 이제 보수 쪽에 이제 자신하는 거는 양대 대결해버리면 투표장은 우리가 더 많이 나간다. 그거 믿고 그냥 가는 거죠. 자, 개사원판을 만든다는 말로 이제 정리할 수 나머지 있고요. 중간층 국민들은 이제 정치에 환멸 느끼고 막 혐오 느끼면 빠질 거니까 서로 양자택일 가면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권태경 부의장은 지금 밑바닥 민심이 혹시 바뀌고 있다 아니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변 대표님이 영남권 민심이나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을 믿고 국힘당이 30%에 기본 지지율을 가지고 밀어붙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이제 대구나 경북 쪽에 조금 연배가 계시는 선배들 만나 뵈도 이런 말씀들은 다 하세요.
대장동 50억 클럽이나 김건희 특검은 한번 까봤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 하시냐 그러면 그분들은 김건희 특검이 무죄라고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서 다 까발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리스크 없이 총선을 갈 건데 왜 작년부터 올해 이제 23년 4월에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질질 끌어서 오히려 더 분란을 만드냐라고 하시는 여론도 많으시고요. 또 지금 이제 아까 변희영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특검 정도의 상황이 돼 가지고 벌어지면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뭐 이전에 영남권에 있는 분들의 일방적인 국민의힘 지지로 가는 거는 조금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원 부의장 말씀은 이제 이렇습니다. 영남 쪽에서 다수의 여론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되지 않는다. 특검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죄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여론까지 반영이 그렇죠. 되어서 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대한다는 의견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백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여론의 좀 흐름이 좀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여전히 강한 톤으로 특검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변 대표님 말씀대로 여론조사라는 거는 추세와 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오늘 뭐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여론이 갑자기 뭐 바뀌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영남권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진실이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 특검을 빨리 해가지고 죄를 이제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장동 좀 돌아보면 대장동에 보면 각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받고요. 우리 박영수 특검님 딸은 또 뭐 25억이라고 뭐 얘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그 국민적 여론은 여전히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세 분은 공통적으로 진단을 해주셨고요. 아마 내일 모레 되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금 특검법 통과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발표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서 토론을 좀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그런데 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변 대표께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한 것인데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선은 2차적인 문제고 예. 지금 이 독소조항을 얘기하잖아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 그 독소조항이라는 게 관련된 여당은 참여 못하게 하고 이제 관련 없는 야당이 알아서 이 특검 검사를 임명하게 하는 이게 지금 독소조항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가. 근데 그거는 이제 박근혜 특검 때 처음 도입됐던 거였고 실제로 박근혜 특검 때 그 조항 때문에 박영수가 들어왔고 박영수가 윤석열을 데려오고 윤석열이 한동훈 데려오고 정말 아마 기억해 보시면요. 그때부터 특검이 정말 마음 놓고 수사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장점일 수 있지만은 이 수사에 남용도 돼가지고 관계없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없는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원래 탄핵 사유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인지를 수사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수사의 권한을 가장 마음껏 누렸던 게 윤석열 한동훈이니까 그런 조항들이 들어와서 이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정말 무차별 수사하고 김건희 주변 다 수사하고 단지 주가 조작이 아니라 관련 사건 다 수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면 정말 끝장난다. 잘못 걸리면은 이건 총선 다음의 문제거든요. 정말 정권 박살날 수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 특검이 통과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목숨 걸고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적 진실을 파헤칠수록 정권은 오히려 설 자리를 더 잃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면 독소조항을 얘기를 할 때 이것도 많이 빼놓는데 원래 특검은 수사 범위를 딱 정해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바깥에 수사 못 하는데 이거를 또 깨버린 게 박근혜 특검입니다. 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질 사건은 다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장동 수사도 참 다 막아놨거든요. 최소한 예를 들면 자금의 원천인 부산저축은행 거를 못하게 해놨는데 해버리면 돼요. 네. 특검이 그냥 걸려가지고 나 이제 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수사를 무지막지했던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특검 때.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일 잘 알죠. 이게 통과됐을 때 어떤 꼴 날지를.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독소조항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것이 특검 때. 박근혜 특검 때 자기들이 제일 잘 누렸죠. 그 조항을. 박영수 특검이 이제 네. 주도하면서 결국 시도했던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에 수사에 참여했던 한동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아마 우리 국민들 모실 텐데 그 박근혜 탄핵 사건 때요. 그 삼성의 그 승마 사건은 없었어요. 네. 그러면 특검도 없었거든요. 그럼 삼성의 독일에서의 승마 문제를 수사하면 안 되는데 그거 수사한 게 윤석열 한동훈이거든요. 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검찰이 봐주기를 통해서 김건희의 범죄 사실을 사실상 덮어줬다는 것이고. 그러면 좀 이제 그러면 김건희 플러스 알파 덮어준 검사까지 수사를 다 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관련 사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받았던 이제 명품백 문제는 드러난 것만 명품백 한 건이지만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걸로 예를 할 들면 수 있어서. 대통령실의 그 이상한 그 수의 계약으로 막 몇 천만 원대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특검과 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확인된 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이 아니고요. 네. 10억 이상 되는 인테리어 공사 이야기도 지금 나왔지만 거기서 이제 다 묻혀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의 조항 안에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 수사할 수 있다. 더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권태경 부의장이 보시기에는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동의해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이제 특검법 자체가 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건의 경우에 중립적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특검을 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대통령이 거부한다? 이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국민들한테 동의받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만약에 지난번에 노란봉투법 또 이제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하여튼 네. 관련 이제 입법 과정에서 이것들이 다 이제 거부를 행사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하고 노란봉투법이나 간호사법하고는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이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이제 비리 문제를 대통령이 막아서는 순간에 저는 국민적인 항쟁이 박근혜 퇴진 때보다가 더 뜨겁게 달아오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변 대표께 하나 여쭤보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변화가 없이 특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나오면 70%대 나오겠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과연 이것을 대통령의 논리대로 절대 불가고 악법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고집할 수 있습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뭐 그런 오더를 받고 왔으니까 예. 버틸 텐데 나머지 이제 출마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을 다닐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대구만 하더라도 야 이거 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대구뿐이 아니라 저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선거운동 불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그럼 밑에서 바뀌죠. 밑에서 바뀌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불만이 나올 텐데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출마를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같이 전장 나가서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휘만 하고 니네가 뛰어 그랬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뛰는 후보자들이 아우성 칠 텐데 한동훈 장관 자기 출마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내부에서 폭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부 폭발을 막기 위해서 아마 뭐 최대한 빨리 돈봉투 의원도 20여 명 플러스 알파 이재명 대표 막 영장 마구잡이로 검찰 탄압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자, 만약 그렇게 섞어놓고 자, 한쪽에서는 돈봉투 사건을 아주 강력하게 여론전을 통해서 나오고 특검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시도를 하지만 백동욱 기자, 네. 현장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그렇게 두 개가 맞붙었다. 그럼 특검법에 대한 반대 여론 또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수사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제가 마음으로 바라는 것 같고 네.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실제 상황은 이런 말씀하세요. 것들을 예. 판단해 경험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그 4년 전 그 조국 수사 때를 판단해 보자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쏘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의 입장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영역을 뒤집고 들어가 가지고 이 이슈로 계속 몰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그 우리 각상도 전 의원의 그 50억 퇴직금 이 얘기 몇 개 나오면 저는 저 여론이 그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저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 오늘 그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무축천을 옹립하는 날이 될 것이다. 무축천은 이제
그 축천무를 얘기하는데요. 중국 역사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황제였죠. 아마 이 가리키는 말이 누군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사람들이 인지하고 생각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